보이나요? 뭐가 보입니까? CU밖에 안 보이죠. 뭐예요? 좌회전합니다. 꼼꼼한데? 이거 블랙박스가 원래 이렇게 어두운 겁니다. 썬팅이 아니고 블랙박스 자체가 무진장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거기 가봤대요.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예요. 여기서 저 앞에 편의점 앞에 좌회전할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보여요. 예, 갤럭시로 찍은 거랍니다. 좌회전 하다가 여기에서 사람 보셨어요. 여기에서 왼쪽에 나오는 사람. 왼쪽으로 틀다가 꺾죠? 왼쪽으로 꺾다가 여기서.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잘 보이는 걸로, 원래 아까 시커맸던 거 그것을 화질 개선을 했습니다. 화질 개선해서요. 화질 개선한 게 그것도 정말 안 보여요. 이게 개선한 거예요. 이게 밝기. 그래서 원본이 좋아야 돼요. 자, 갑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킨 거예요. 좌회전 하다가 여기 사람 보이죠? 예. 얼굴, 손.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서 좌회전하다가, 여기서 좌회전하다가 사람 그림을 그리면요. 차는 여기서 좌회전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요. 좌회전다 쿵. 블랙박스 여러분들 좀 안 보이면은요. 조금 손 좀 보세요. 이래 갖고 아무것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블랙박스 자체가 엉망이에요. 이런 거 다 하나 많아요. 낮에는 도움 되겠죠. 선글라스를 아주 짙은긋게 하고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꽝.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0%가 되려고 그러면은 밤에 시골에서 왕복 2차로 내지 왕복 4차로 정도 되는 길을 밤에 껌껌한 왕복 2차로 도로 무단횡단, 또는 도시에서 가로등 켜있는 왕복 4차로 무단횡단하면 그러면 30%입니다. 지금은 곧 주택가 골목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차가 갑자기 푹 꺾으면서 때렸어요. 그런데 몇 %라고요? 그런데 3번하고 4번을 고른다고요? 과실 거의 없습니다. 있어봤자 10%입니다. 일부 판사는 20%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림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왔다고 그래서 그때 있습니까? 이거 질문자분이 그리신 거예요. 질문자분이. 어디로 걸어왔나요? 길 가장자리, 예, 우측 가장자리. 그리고 어디로 걸어왔나요? 보통 자동차가 이렇게 가죠. 자동차 이렇게 가는데 자동차를 마주보고 해야 된다. 완전 뒤에서 오던 차에 받쳤으면 10%인데요. 이 차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이 차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오자마자 퍽 때렸으니까 빵 내지 10%예요. 빵 내지 10%. 근데 빵 퍼센트 쉽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불빛 같은 것도 좀 보고, 이 차가 갑자기 나올지도 모르니까 좀 조심했어야 된다.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는 안 보였다. A필레 가서 안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좌회전할 때. 조심해서 해야죠. 조심해서 회전을 크게 돌아야지. 이렇게 돌았어야죠. 이렇게 돌은 다음에 차가 있으면 이렇게 갔어야죠. 왜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게 잘못이에요. 썬팅은 35%래요. 예, 근데 오래된 불박이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피해자 진단이 12주랍니다. 정갱이 뼈가 부러졌대요. 경골이라고 그럽니다. 경골. 다리에 굵은 뼈가 있고요. 뒤에 가늘어진 뼈가 있어요. 굵은 뼈 이거를 경골, 이걸 비골이라고 그러면 경비골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러지면 어른들은 12주 나와요. 진단에 따라서 나중에 범칙금 4만원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처벌받을지가 결정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벌점은 2주 진단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0점이고요. 2주 진단이면 5점, 3주 진단이면 15점일 텐데요. 범칙금은 똑같고요. 그런데 경찰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벌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상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상해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이런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보험 처리 끝난다. 12대 예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뺑소니 아닌 부상사고는. 그리고 과실은 자동차가 좌회전하면서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니까 자동차 80~90% 볼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20%까지도 보행자 20%도 어려워요. 그냥 저 질문자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빵에서 10% 가능성도 커요. 12주라도 중상해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면 중상해를 피할 수 있나요? 12주라도 중상해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요, 제가 좌회전하면서 A필러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요?
보행자들이 차를 피하지 않는 이유가 자동차가 실이 8, 90% 들어간 그런 건가요? 아이고 저는 이제 운전경력증명서에 사고 이력이 나와서 취업도 어려지겠죠? 3주 이상이면 중상이라고 나와갖고 진짜 버스 회사에서 잘 안 받아준대요. 택시에서 잘 안 받아준대요. 운전직은 잘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았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신고하지 않고 처리했으면 벌점도 없고 범칙금도 없을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3주 이상이니까 15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25점이에요. 진단으로 중상해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봐야 됩니다. 진단 주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정강이 분쇄골절 쪼각쪼각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주 이상 진단이래요.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운전저범에 있는데 그 형사비를 보면은 그냥 벌점만 받고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면은 12대 중과실이면서 6주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 돈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중상해 인정될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 절단이 아니라 분사골절로는 중상 인정되는 거 거의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도저 제가 꼬랑 좀 내려야 되겠죠? 절대 아닙니다라고 했다가 또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못 받습니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형사비는 따로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2월 20일 중상해로 인한 기소 의견으로 중상해라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중상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이 고집 부린다는 거 12주 나왔다고 다리가 쪼글쪼글 다리가 그냥 분쇄골절. 그 분쇄골절 나면은 쇠를 박아갖고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뼈에서 진이 나와갖고 골진이 나와갖고 붙으면 그때 거푸집 해체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장애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아이고 왜 이래? 자기가 볼 때 중상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47분가량 통화하면서 진단서에 중상해란 말이 없지 않느냐. 근데 왜 기소 의견을 보내느냐. 그래도 제가 막 따지니까 제 의견이 겨우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지방경찰청에 전화해서 이거 중상해 아니에요? 물어보더니 중상해 아닌 걸로.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그래서 벌점 25점, 범칙금 4만 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 저한테 벌점과 범칙금에 대한 벌점은 이미 부과됐고요. 범칙금 내래요. 범칙금 안 내면은 즉결 심판에 넘어갑니다. 즉결 심판에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범칙금 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에 중상이 아닌 걸로 끝났고요. 이제요, 범칙금 4만 원 낼까요? 아니면 내지 말고 즉결 심판 갈까요? 즉결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전과자 되는 겁니다. 벌금 전과자. 왜 스스로 전과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잘못했다고요? 자동차가 잘못했어요. 자동차가 90% 정도 잘못했어요. 즉결 가면은 내 잘못 없다고 인정될까요? 에이필레가에서 안 보였어요. 아예 안 보이니까 조심해서 돌았어야죠. 고민거리 안 내고 즉결 갈까? 빨리 내세요. 빨리 내세요. 이제 고민거리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경찰관은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그 질문자께서 경찰관을 담당자로 설득했더니 설득 당해갖고 그래갖고 지방경찰청에 전화했더니 확인하더니 그러 다음에 이거 중상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한 건가요? 그랬더니요. 잠시 후 9시 30분 유튜브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변호사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자문을 구해봤다. 담당 조사관님이 진단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니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설득했습니다. 지방경찰청까지 보고를 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사관의 말에 의하면 지방청이 문의한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실시간 채팅을 못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시청은 하겠습니다. 자문 구했다 할 때 자문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 이름 얘기하세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 변호사 이름 대지 마시고요. 한문철 변호사한테 내가 상담 질문해갖고 질문 봐서 자 봐라.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딱 열어서 보여주세요. 열어서. 아니 한 변호사 그렇다고 제가 왜 내 이름 팔아요? 그러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랑스러운 한문철 이름 파세요. 그래야 꼬랑지 내리죠. 조사관이 중상이 뭔지 압니까? 중상이 뭔지 모릅니다. 조사관은 진단이 많이 나오면 중상인 줄 알아요. 그런 조사관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12주 진단
중상이야. 팔다리 부러지면 12주예요. 왜냐? 붓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은 걸립니다. 그래서 12주예요. 식물인간 12주예요. 12주 이내에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사지마비 12주예요. 가끔 16주도 있어요. 대부분은 12주. 식물인간인데 8주 진단하는 그런 대학병원도 있어요. 진단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이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남느냐 안 남느냐. 그 장애가 신체 기능에 커다란 장애를 주느냐. 내 몸에서 무진장 중요한 역할하는 것을 기능을 상실했을 때가 중상입니다. 허벅지뼈 부러진 거요. 붙으면 장애 없어요. 발목이나 무릎 관절이 좀 잘 안 움직인다고요? 중상이 아니에요. 저처럼 여기 고관절이 인공관절 했다고요? 아이고 잘 걸어 다녀요. 식물인간, 사지마비, 반을 못 쓰는 사람,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물론 여러분들 두 다리 절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밑에 두 다리 절단된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소송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복 입고 잘 걸어 다닙니다. 평지는. 걷는 거는 허벅지로 걷는 거예요. 정강이뼈로 걷는 게 아니고요. 다만 계단 같은 데 좀 불편합니다. 평지는 잘 걷지만 두 다리 절단. 그런 경우는 중상이에요. 중상의 개념이, 중상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상에는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자기들이 판단 못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의사도 잘 몰라요. 의사도 물어봅니다. 주변에. 그런데 중상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중상해란 가장 대표적인 게 식물인간, 목 다쳐갖고 밑에 못 쓰는 사지마비, 식물인간을 벗어나서 반신마비, 반을 못 쓰는, 그리고 여기 허리를 다쳐갖고 요 가슴 밑에 쪽에 다치면은 허리 아래를 못 써요.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귀 안 들리는 거는 중상이를 못지 안 될지 저도 세모입니다. 콩팥 하나 없어지는 경우, 사고로 콩팥을 떼냅니다. 그러면 쌍발 엔진에서 단발 엔진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리고 신부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중상해에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 없었어요. 이 흉추나 요추 거기가 부러져 갖고 거기다 쇠박는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2마디 내지 3마디. 그런 경우 중상해로 보는 경우가 5명 중에 1명 정도 있어요. 1명 내지 2명. 3명, 4명은 중상해로 안 봐요. 저는 많이 보잖아요. 흉추 압박골절 된 환자들 지금까지 100건 이상 소송해봤잖아요. 흉추, 요추, 압박골절. 그런데 그런 거 형사기록이 오잖아요. 그렇게 많이 다친 건 다 형사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상해로 처벌된 거 전체 20%도 안 돼요. 20%는 겨우 돼요. 정강이뼈, 허벅지뼈요. 한 건도 없어요. 팔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거는 나중에 붙어요. 약간 삐딱하게 붙어도 조금 걸음이 불편할 뿐이지 중상해 인정 안 됩니다. 그럼 중상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중상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등등법 4조에 나옵니다. 200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중상해 개념이 나왔죠.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즉 죽을 뻔하거나, 이 얘기는 죽을 뻔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막 수혈을 하고 그냥 죽을 거 막 못 산다는 겨우 살려내는. 근데 또는 불구가 되거나, 불구 뭐예요? 다리 없고 팔 없으면 불구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도저히 못 고치는 경우, 조금 다친 거 말고요. 나 디스크 수술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디스크 수술하는 것하고 척추, 골절에 대한 수술하고 수술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중상해로. 근데 좀 시골에 있는 검사들이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압박골절, 대체로 압박골절이 어디가 많이 되냐면 흉추 12번부터 요추 1, 2번 거기가 단골 지역이에요. 그랬을 때 중상해로 인정해주는 검사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중상해, 진단기관과 중상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진단기관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면 진단기관으로 처벌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실명, 눈, 교통사고로 이게 안구가 파열됐어요. 몇 주 진단 나올까요? 안구 파열된 거 거기 염증 생기지 말라고 치료해주는데 얼마 보면 될까요? 3주? 3주나 4주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중상해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예전에 저 검찰에 있을 때 살인미수 사건이에요. 칼로 푹 찔렀어요. 배를 푹
찔렀는데 그게 장기, 심장 같은 데 뚫고 들어가면 죽어요. 이 안에 피가 많이 있는 장기를 거기에 뚫고 들어가면 그거 수술한 후에 죽잖아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장기와 장기 사이에 그 뭐 횡격막 그런 데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기적이었어요. 몇 주 진단 나왔을까요? 살인미수 3주 진단. 어쩔 때는 2주 진단 나와요. 거기 꿰매주면 돼요. 소독하고. 그래서 진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상에는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이래서 사인하고 그래서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긴급 수혈하고 그래서 긴급 수혈을 해서 앵앵앵앵앵 사람 병원에 있는데 피가 모자라요. 그러면 긴급하게 혈액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혈액 운반 차량인가요? 혈액 공급 차량? 혈액은 운반 차량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도로교통법 2조에 나옵니다. 여기 네 긴급 자동차 혈액 공급 차량이네요. 네.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한 번씩 아까 제가 공급 차량인가 운반 차량인가 좀 헷갈렸죠? 그럴 때 한 번씩 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어가는 거 살리는 사람 죽어가니까 급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불 끄는 차, 구급차, 혈액 운반차 그게 가장 기본적인 긴급 자동차입니다. 긴급 자동 급하니까 다른 사람들 비키세요. 제가 중상해의 기준에 대해서 죽을 뻔하거나 그거 없으면 난 진짜 내 사는 데 있어서 진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한눈에 보이는 그런 게 중상해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중상해다 아니다라는 거 기준은 없어요. 다만 진단기간이 많이 나왔다 해서 중상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없다면 그 기능이 없다면 진짜 삶이 비참해지는 그게 바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